감정노동은 인권,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 감정노동을 하면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권이나 인격을 침해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정노동을 하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들이 훨씬 많아요. 고객을 대면하고 응대하는 직종에 주로 여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우리는 감정노동을 인권, 여성, 비정규직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현재는 서울노동권익센터라고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또 겸해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에 사실 네트워크 시작했어요. 그때 초기에는 이제 감정노동하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떤 그 피해나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활동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을 추진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감정노동 캠페인을 통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우리 감정노동자를 배려하는 마음, 인식하는 마음을 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했었죠. 키워드를 보시고 떠오른 얘기들을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예. 캡슐을 캡슐이요? 캡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 들어가 있어요. 현장 목소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올해 10월이면 이제 만 3년인데 법이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고 좀 문제 행동을 하는 고객들이 여전히 지금도 감정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감정노동 직종별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요. 감정노동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직종이 이제 콜센터 또는 텔레마케터 이런 직종이고요. 감정노동의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매우 심각한 이 고객 갑질을 하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곳이 이제 유통매장, 백화점이나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갑질을 하는 고객들을 한번 잘못 만나면 굉장히 강도 높게 감정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감정노동자 보호법 3년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고객의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나 성희롱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업무를 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감정노동자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업주에게 보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돼 있고요. 법이 시행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변화가 좀 있었겠죠. 특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이 무리한 요구,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가는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는 유통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대 위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님, 폭언이나 성희롱 이런 언행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게시한 곳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 시행되고 나서 사업주들도 인식을 좀 갖기 시작해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감정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나름대로 또 보호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주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정노동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정노동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파견업체 소속 또는 용역업체 이렇게 이제 간접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사각지대의 또 한 축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노동자죠. 이분들은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유는
노동법상으로 이제 노동자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골프장 캐디 또는 대리운전하는 분들, 배달하는 분들, 퀵서비스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거기에 소속이 되는데 이분들까지 법 적용을 하라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 감정노동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여서 캠페인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실제 이제 입법 활동을 같이 했던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드는 변화에 중요한 어떤 조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백화점에서 판매 직종으로 일하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노동조합이 없어서 회사에서 정해놓은 서비스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고객을 중심에 두고 기업들은 이제 경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일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노동조합들이 이제 2005년도, 6년도 이때부터 백화점 쪽에 판매직 노동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겪는 감정 노동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요구를 했고, 외국계 기업에서는 노사가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어떤 매뉴얼도 준비를 하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이제 활동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마트에서는 노조 조합원이 이제 계산 업무를 보고 있던 분이었는데 고객의 갑질로 인해서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에 이제 신청을 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도 2006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헌법상 권리이니까 노동조합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데요. 한 발짝. 요즘 그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이슈가 많이 있어요. 인터넷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이제 일하는 분들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문화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 배달하는 분들 이쪽 배달 배송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직종의 하나이고 만나는 그 소비자들이 인격 무시를 하는 언행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고 호소를 하면서 배달 노동에 있어서 이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감정 노동을 어떻게 또 그러면 보호를 받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좀 풀어나갈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내용만 지켜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사업장 내에 그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갖춰서 감정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누구나 사람은 살면서 본의 아니게 인권이나 인격을 침해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는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시행되고 있고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도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감정노동자분들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용기를 내서 주변의 동료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주시면 아마도 감정 노동자들을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